자, 시작합시다. 예전에 했던 얘기 한번 다시 해보면 모든 글에는 소재가 있어. 근데 주제가 없는 글은 간혹 있지, 간혹. 그지? 예를 들면 뭐 도표라든가 심경 추론이라든가 일치 불일치라든가 또는 맨 뒤에 있는 세 문제짜리 그 장문 독해 이런 것들은 주제가 없을 수 있어요. 맞아? 하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문들은 다 주제가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거의 모든 글들은 소재와 주제가 있다라는 거. 그지?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답을 찾는다는 건 소재와 주제를 찾아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잘 반영된 선택지를 고르는 거야. 그게 모의고사인 거야. 실체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천일문 같은 걸 하는 이유가 뭐냐? 독해의 정확성을 끌어올려가지고 글의 소재하고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 잘 보는 거야. 자, 여기 그 필자가 주장하는 걸 골라라. 역시 소재, 주제가 다 있어. 이런 글에는. 맞아, 그지?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보면 되는 거야. 여기인데, 여기 봐. 그냥 화면 보면 돼. 자, 팬들이야, 팬들. 스포츠 팬들인데, 그냥 물론 일반적인 팬들도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후절이 있다라는 얘기는 요러요러한 팬들 해서 팬들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야. 좁아져. 이해돼? 어떤 팬들이야? thinking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팬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athlete 선수들이 owe them 이게 핵심 키워드야. 팬들이지 자기들에게 빚졌는지 그랬어. 선수들이 자기들에게 도대체 뭘 빚졌는지란 말은 뭘 해줘야 되는지 이런 뜻인 거야. 맞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팬들이야. 팬으로서 선수들이 자신에게 뭘 빚졌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팬들. 즉 선수들이 나에게 뭘 해줘야 되냐 이거에 생각이 꽂혀있는 팬들은 이런 얘기야. 맞아? Should also think about 뭐에 대해 생각해야 돼? 요거 잘 봐야 돼. 그 상응하는 의무 이게 핵심 키워드야.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 의무. 어떤 의무야? 팬들이 아마도 가져야 하는 이런 얘기야. 가져야 하는 뭐로서? 팬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데 맞아? 그러면 밑에 있는 선택지에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팬은 선수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즉 내가 이걸 빚졌다라는 게 바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거 하는 만큼이나 팬들 자신의 모두 의무도 고민해야 된다. 이게 전체 글의 핵심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그냥 독해하는 게 아니라 소재와 주제를 파악하고 그 소재와 주제를 나타내주는 핵심 키워드들을 갖다가 꼭 찾아내면서 글을 읽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하려고 천일문 하는 거야. 우리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거. 내용은 이런 거야. 우리가 텃밭을 갖고 텃밭. 근데 텃밭을 가꾼다는 거는 인간의 인위적인 손길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맞아? 거기 비료도 치고 농약도 치고 잡초도 뽑고 벌레도 막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 맞아? 그럼 그게 자연스러운 생태계야? 인위적으로 조성된 생태계야? 그거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생태계야. 맞아?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에서 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본문에서 keeping 하면 붙잡아 두는 거야. the ball 그 공을 on a slope 하면 경사면이야. 경사면 위에 공을 붙잡아 둔다라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야? 일단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거잖아. 그지? 그러면 경사면에서 가만히 원래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공이 어떻게 돼? 굴러 내려가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그 공을 억지로 경사면 위에 붙잡아 둔다라는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환경을 통제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본문의 내용에서. 이해됩니까? 그냥 부분 살펴보자. 자, 생태계의 상태라는 말이 나와. 생태계의 상태. 에?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the grower 하면 그 텃밭을 기르는 사람이야. 재배자. 이 사람은 거의 항상 뭐 하는 거야? intervening 이 단어를 꼭 알아야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개입하고 있어. 어디에? 그 역동성 또는 역학의 역학. 뭐에? 생태계의 그 역동적인 상황. 이걸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거야. 맞아? 거기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말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텃밭을 가꾼다는 건. 이해돼? 오호. since 여기서 한번 보자. 때문에. 그
극대화시키는 거. 채소, 야채의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야, 불완전한 상태. 이 생태계에는. 맞아? 즉, 텃밭을 가꾸는 거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말이 필자의 주장이에요. 오케이? 그럼 잘 봐. 따라서 keeping the ball, 공을 이렇게 붙잡아 두는 거, 경사면에 붙잡아 두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본다고 지금? 생태계를 불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만약에 재배자가 stop intervening 하면 그 개입을 멈추면 이런 얘기지. 심지어 단 하루라도 개입을 멈춘다란 말은 잡초를 뽑는 걸 하루만 게을리해도 뭐 이런 뜻인 거야. 맞아? 그러면 생태계는 어떻게 돼? well, naturally 자연스럽게 begin to shift 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 to 어디로 바뀌어?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게 안정적인 상태로 바뀌면 어떻게 돼? 그 생산량이야. 생산량은 거의 틀림없이 be lower 하면 더 낮아지는 거야. 맞아? 왜 채소나 과일들이 벌레 먹고 뜯어 먹히고 하니까 산출량은 더 줄어드는 거야. yield가 명사일 때는 생산량, 산출량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오케이? 따라서 본문의 내용에서 공을 경사면에 붙잡아 준다는 건 유지하는 거지. 불완전한 상태를,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야. 뭘 위해서? 더 높은 채소의 생산량을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문맥 속에서 공을 경사면에 붙잡아 준다는 말이 불완전한 생태계 상태를 유지해서 생산량만을 끌어올린다 이런 뜻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니?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보자. 내용은 이런 거야. 우리가 이 사람 얼굴은 기억이 나.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안 떠올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왜 그 사람을 아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맞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잘 봐. face, 얼굴은 떠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친숙하기는 해. 이런 얘기야.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안 떠오른다란 말은 이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회상하다, recall이란 말이 기억하다야. 기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한 상황을. 이해됩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름은 모르겠어. 그지? 그 이유는 뭐냐? Two-tier memory system 하면 tier이란 말이 단계야, 단계.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기억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잘 봐. 이건 아주 흔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좌절스러운 느낌이야, 느낌. 즉, recognizing someone 하면은 얼굴은 알아보겠어 이런 뜻인 거야. 맞아? 하지만 not being able to 뭐 할 수는 없어? 기억할 수는 없어 라는 말은 회상할 수는 없어 라는 뜻인 거야. 이해돼? 즉 위에 있는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this happened 이런 일은 벌어지는데 뭐 때문에? 우리 뇌가 differentiate 이 단어 꼭 알아야 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고 있어. between A and B 하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야. 맞아? A가 뭐야? 친숙함이 얘가 이거야. 그리고 recall, 회상이 뭐야? 이거야. 맞아?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two-tier memory system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잘 봐. recall 기억해라 그랬어. 기억이라는 건 is when 하면 요때 어떤 때야? 네가 access the original memory 하면 원래 기억에 접근할 수 있을 때인 거야. 5분 뭐에 대한 기억이야? 어떻게 그리고 왜 네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그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회상이에요. 회상. 이해됩니까? 하지만 인식이라는 거 그냥 알아보는 거 친숙한 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거야. 맞아? 이건 단지 flagging up 이란 말은 깃발을 드는 거란 말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해. 뭘 표시해? 데디아라는 사실을. 어떤 사실? 기억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서 보긴 봤다라는 사실을 그냥 표시하는 것뿐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전체 글의 주제는 뭐야? distinction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differentiate 요 놈하고 거의 같은 뜻인 거예요. 이해돼? 구별이야 구별. 뭐와 뭐 사이에? 회상과 친숙함 사이에
뭐에 있어서? 이런 기억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뜻인 거야. 맞아? 이게 2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거듭 얘기해. 천일문이 안 되고 단어가 안 돼 있으면 독해 전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요약해낼 수가 없어. 맞아?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이 실제 모의고사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수많은 학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훈련 과정은 생략한 채 모의고사의 감만 키운단 말이야. 맞아?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 올해 같은 불수능 이런 거에는 대처가 불가능해지는 거야. 오케이? 자, 명심해라.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자, 제목이라는 거는 좀 근데 상징적일 때도 있고, 그지? 글 쓰여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글의 요지다. 그럼 그건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질문을 가지고 만들진 않았어. 글의 내용은 이거야. 미국의 텔레비전의 시트콤 있잖아. 시트콤, 그지? 뭐 프렌즈 뭐 이런 유명한 시트콤들 있잖아. 그지? 거기서 수많은 갈등 상황을 다룬다고. 거기 보면 시민의 권리, 뭐 여성의 권리, 그리고 또 뭐 직장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의 권리, 그리고 이민자들과 다문화주의 뭐 등등등.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을 다룬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지? 이걸 하나하나 해석하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을 다뤄, 미국의 시트콤이. 그런데 뚜루는 통해서야. 뭘 통해서 다뤄, 얘가? 유머를 통해서 다룬다. 유머를 통해서 다뤄. 그럼 글의 소재는 미국의 TV 시트콤이 유머를 통해서 이런 급진적인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가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건 뭐냐면 이것이 make, 만들기 때문이야. 오형식이야, 오형식. 보다 뭐한? progressive 이 단어 알면 참 좋겠지, 그지? 진보적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진보적인 가치들. 이게 바로 여성, 시민, 아동, 이민자들. 이게 다 진보적인 가치들이야. 맞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훨씬 더 acceptable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수용할 수 있게끔. 맞아? 그러면 글의 소재하고 주제 다 나왔으니까 제목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유머야 유머. 어디 시트콤에서 유머. 이것들은 help, 도움을 주는데 수용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에 도움을 줘. 뭐를? 이런 진보적인 가치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게 전체 글의 핵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엉뚱한 걸 골랐다라는 내용은 전체 지문의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는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표 같은 거는 선생님이 사실 거의 다루지 않지, 그지? 근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강조만 해볼 거야. 첫째, 도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맞아? 사람들이 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 맞아?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리크리에이션을 하면 여흥을 위해서 또는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통근이야 통근 직장으로의 통근을 위해서 이 세 가지로 전기 자전거를 사는 거야. 맞아? 그런데 주로 답은 뭐야?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 주의해야지. A가 is three times 세 배나 higher 더 높아. than 뭐보다 B보다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실제 B를 곱하기 3을 해가지고 이게 A라는 숫자에 도달하는지를 꼭 산수적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그 부분을 놓쳤어. 실수했어.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자, 이 나라에서는 그랬어. 비율이야, 비율. 뭐에? 스포츠 활동의 비율. 자전거를 이것 때문에 사는 비율이 was the high. 가장 높아서 41%로. 이건 맞아. 선생님이 숫자 확인해 보는데 맞아. 그리고 그것은 41%를 받아주는 거예요. was 여기서 잘 봐야 돼. Three times higher 하면 3배보다 더 높아. Then that 할 때 that은 여기 나와 있는 비율이야. 비율. 뭐의 비율보다? 통근 비율보다 그랬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숫자를 비교해 보는 거야. 이 나라에서 통근 비율은 이거야. 여기다 3을 곱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지. 맞아? 맞아, 틀려. 틀리지? 3배하면 56%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3배하면 56%잖아. 그지? 41%가 이거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틀린 거야. 틀린 거. 이해돼? 얘가 이거보다, 이거의 3배보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린단 말이야. 자, 어법 가보자. 어법.
오답은 아주 간단히 체크할게. flavor 하면 맛이야, 맛. 3인칭 단수지, 그지?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assist스라는 3인칭 단수 동사 써주는 게 맞아. 그리고 얘는 자동사야, 자동사. 그래서 뭐뭐에 도움을 준다. 즉 맛이라는 것은 어디에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사야, 자동사. 그래서 수동태로 쓸 필요도 없고 수동태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됩니까? 문제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형용사절의 계속적인 용법이다 할 때는 이 콤마 다음에 만약에 and가 있다고 쳐봐. and. 그러면 이때는 형용사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 콤마 다음에 and가 있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 The appreciation of it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단수 대명사 it을 써줘야 돼. 왜 그럴까? 해석을 해봤을 때 위치가 받아주는 건 위에 있는 the flavor 이걸 받아주거든, 그지? 근데 이게 형용사절의 계속적인 용법이면 거꾸로 it이 되면 틀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위치가 돼야지 맞는 거야. 야, 이거는 그냥 말 나온 김에 선생님이 한번